여러분의 그 재테크 길잡이가 되어줄 멘토 보험 전문가 이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재테크로 정말 찐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 오늘 이강 멘토님의 강의를 꼭 본방사수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도 되나요? 재테크라는 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돈을 모아서 얼마만큼 불리는 게 재테크다라고들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저는 그거보다 매월 나가는 돈을 틀어막는 게 버는 것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 노하우를 다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나가는 돈을 틀어막는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보험 전문가시니까 보험료를 틀어막는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매월 납입할 수 있는 돈이 한 3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된다 그러면 각자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싶으신지. 일단 우리 박구는 막 되게 나눠서 30만 원 지금 알뜰하게 나눠서 실비, 암, 치아, 종신. 네, 저는 실비 4만 원, 암 5만 원, 치아 4만 원, 나머지 종신.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답변만 봐도 어떤 분이 제대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인지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거는 본판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재테크를 잘 못하고 있는 꽝인지도. 자, 지금부터 그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이른바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노후 걱정 없는 보험 재테크 노하우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걱정 없는 보험 재테크를 위해서 어떤 것부터 그럼 하면 될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 중에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보험은 어떤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은 집에 자녀가 있다면 이 보험은 꼭 드는 것 같아요. 어떤 보험이죠? 종신보험. 종신보험. 네. 네. 어떻게 맞나요? 여러분들은 종신보험이 꼭 필요하다라고 다른 MC분들도 생각을 하시나요? 어떠나요? 전 이제 누구나 다 한 번을 죽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내한테 혜택이라보다도 가족들한테 많이 나가. 그치. 그러니까 남겨진 가족을 위한. 그러니까 종신보험이 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떠나서 뭐 내가 죽어도 충분히 내 자식들이 살 수 있는 상황이면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저는. 자, 제가 이제 그 MC분들 말씀을 잘 들었고요. 지금 종신보험을 얘기하니까 마치 무슨 열광의 동아리처럼 종신보험은 꼭 필요하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일견 맞을 수도 있고 일견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종신보험의 상품 구조를 보면 사망보험금이 들어가 있는 주계약이라는 부분이 있고 살아서 보장받을 수 있는 진단비라든가 수술비라든가 입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약인 형태로 결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종신보험하면 죽어야 나오는 돈이야 라고들 생각하지만 사망보험금도 있고 살아서 보장받을 수 있는 진단비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죽는다라고 해서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왜 살아있을 때 암에 걸리면 특약에서 보장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무조건 죽는 거야 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냐. 사망보험금 주계약으로 맞추고 싶은 거예요. 왜냐? 사람은 한 번은 죽기 때문에 지금 말씀들 하신 것처럼 사망보험금이 100% 지급되는 거는 맞습니다. 나중에 90살, 100살 돼서 늙어서 죽지 않습니까? 그때는 물론 계약한 사망보험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라고 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거는 맞아요. 100% 지급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90살, 100살 돼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한마디 더 해드리고 싶은 거는 90세, 100살 돼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것보다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시기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면 내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보장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속이 되기 전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큰애가 3살이고 막내가 2살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종신보험을 가입할 게 아니라 정기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생소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정기보험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보장받는다 그래서 정기보험입니다. 그럼 정해진 기간이라는 건 언제냐? 아까 막내가 2살이고 큰애가 3살이었으면 딱 20년짜리 정기보험을 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막내는 22살, 큰애는 23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후에는 아빠에 대한 한 집안의 가장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그닥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 볼 수 있으니까. 그때는 아기가 다 컸어요. 근데 아기가 2살, 3살로 어릴 때 혹시라도 아빠가 어떤 사고가 있게 되면 그때는 누가 힘드냐? 애들은 안 힘듭니다. 왜? 모르니까. 맞아요. 엄마가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애들이 클 때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놓고 봤을 때는 보험료 차이가 대략 8배에서 10배까지
종신보험이 비쌉니다. 이제 20살 될 때까지 그 안에 보장을 받아요. 근데 아기가 22살이 됐어. 네, 그 정기 기간이 지났어요. 지났어요. 지났는데 죽었어요. 네, 그러면은 보험료는 못 받지. 얼마나 나오나요? 그때는 10% 보험금 자체가 나오지를 않는 안 거죠. 나오죠. 그러니까 만기가 약간 끝났기 호불호가 때문에. 있어. 따라서 나는 무조건 내 자식을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물려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종신보험을 크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굳이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애들이 성장할 때까지만 가장의 책임 기간 동안에만 내가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정기보험을 가입을 하고, 아까처럼 그 줄여진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재테크에 투자를 해서 무슨 바꾼 음원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주가 도망갈 위험을 무릅쓰고 개에 가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사망보험금이 높은 종신보험까지 가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반대로 5060 세대가 조심해야 할 보험 없나요? 그래,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되는 보험이 사실은 있습니다. 요즘에 한 2, 3년 전부터 많이 판매되기 시작했었던 상품이 유병자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저 것 그거 같아요. 하나 저 네네. 그거 있어요. 들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거 들었어요? 네. 그럼 아픈 사람도 가입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유병자 보험은 일반 보험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 병이 조금 있어도, 그냥 만성 질환이 있어도 회사에서 인수해주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할증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유병자 보험을 여러분들이 알기 전에 꼭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일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혈압이나 이런 게 만약에 있게 되면 보험료를 한 30에서 50% 정도를 할증을 시킵니다. 왜? 고혈압이 있게 되면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이 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보험료를 조금 더 내, 대신 우리 회사에서 보장을 해줄게라는 게 일반 보험 할증이라는 겁니다. 아, 네. 근데 일반 보험 할증으로도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유병자로 가는 겁니다. 아. 그랬는데 이 유병자 보험을 여러분들이 꼭 조심을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 보험 할증으로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일반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유병자로 가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재테크가 아니라 돈을 다 날리게 되는 겁니다. 아니, 만약에 일반 보험을 10만 원에 가입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건 보험료가 20만 원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보험료가 더블로 올라가는데, 그거를 만약에 20년 또는 30년 동안 납입한다 그러면 1, 2천만 원은 그냥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입한 유병자 보험이다 그러면, 아, 나는 병력이 있으니까 유병자로 가입을 잘 했겠지라는 게 아니라 정말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검토하는 게 우선입니다. 야, 그럼 이 방송을 유병자가 아닌데도 유병자 보험을 들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보험 재테크 정리가 착착 되는 기분이 드는데요.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모두를 대표해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얼마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막 한 달에 막 60 넘으신 분들도 막 100만 아니, 원씩 100만 원 막 그렇게 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과연 내 월급의 몇 %가 가장 이상적인 보험료일까요? 내 월급의 몇 프로라는 것도 보험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사실 많이 얘기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설계사마다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월급의 한 10%나 한 15% 정도는 보험료로 납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생각은, 예를 들어서 월수입, 뭐 우리 박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월수입이 뭐 한 3, 4천만 원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중에 10%만 따져도 보험료로 따지면 300만 원, 400만 원이거든요. 그거를 내면서까지 만약에 보험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는 낭비입니다. 근데 반면에 월수입이 300만 원이 되는 내 식구의 가장이 있어요. 월급쟁이. 수입은 300만 원인데 이 중에 10%를 납입을 한다 그러면 30만 원 아니겠습니까? 300만 원이면 사실 한 가정에서 먹고 살기도 사실은 빠듯한 금액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30만 원씩 보험료를 내라 그런다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따라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실비만 가입하십시오. 진단비나 수술비까지 넣게 되면 보험료가 너무 많이 비싸지니까 그때는 실비만 가입했다가 남편이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한다든가 나중에 사업 같은 걸 해서 만약에 소위 대박을 쳤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 뭐 진단비라든지 수술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가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 수입의 어느 정도를 월보험료로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특별한 기준점보다는 매월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은 가입을 해야 된다. 왜? 부담스러우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떠나서 내 여유 자금에서 가입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그 의료 강국이라고 해서 의료 인프라가 세계 최고라고 정평이 나 있는데 보험 없이는 못 살까요? 민영보험을 얘기하는 거죠? 의료보험 말고. 예.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라도 암에 걸리면 그냥 기둥불이 뽑힌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맞아. 집이 아무리 많아도 다 팔고 가서 끝난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헬스케어 지수 국가별 순위 1위부터 10위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1위. 그러니까 밑에 있는 헬스케어 지수는 보실 것도 없고 그냥 1위이기 때문에 83.20으로 우리나라가 1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그만큼 국가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맞아요. 가족 중에 만약에 큰 치료비가 한 번이라도 든 적이 있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을 그다음부터 낼 때마다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MC분들은 혹시라도 주위의 분들 이렇게 보셨을 때 암에 걸리거나 이렇게 중증 질환자 아니면 또 이렇게 뭐 뇌졸중이라든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중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혹시 병원에 다니셨던 분은 혹시라도 가까운 분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빠가 큰 수술을 하셨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예전에는 500만 원 갖고는 속된 말로 택도 없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수천만 원, 막 심지어 뭐 백혈병 같은 경우는 수억씩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 중증 질환자들을 위한 법적인 제도 장치가 마련이 돼 있어서 산정특례 등록만 되면 정부에서 95%를 전부 다 해줍니다. 아니 실제로 제가 그 보험료 옛날에는 그래요. 그런 일이 있으면 집을 팔아야 된다. 이 정도로 왜냐면 막 억 단위로 병원비가 나오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 정도의 병원비가 나오는 게 의료보험이 혜택이 되니까 정말 훨씬 적게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의료보험이 잘 돼 있고 이거를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보험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돈 떼지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복에 가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굳이 개인들이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납입해 가면서까지 부담스러워하면서까지 이 많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의 좀 의구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재테크 성공률을 높이는 보험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 세 가지만 한번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은데 세 가지. 네. 네, 지금까지 제가 주구장창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세 가지로 압축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 월납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본인의 보험 증권을 꼭 열어서 보셔야 됩니다. 부담을 느끼게 되면 지금까지 납입했었던 돈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야 될 돈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너무나 많은 돈을 날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월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 그러면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는 보험료에 비해 보장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나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모든 보장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에 막상 열어보니까 사망보험금만 다 들어가 있다든가 살아있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것들이 필요 없는 보장으로 만약에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분 역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말 불필요한 보장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나간다 그러면 이 돈을 돌려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재테크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정말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보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시고.